뒤에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 민간까지 포함해서 뒤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기축통화 달러 시스템은 수명이 종료했다고 봅니다. 대외적으로 굉장히 저항이, 달러의 힘을 남용하다 보니까 대외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미국 사회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파괴시키고 있어요. 그걸 지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바이든이 이런 얘기 했어요. 지금 강달러 때문에 세계가 막 몸살을 앓고 그러다는데, 몸살을 앓고 그러다는데, 이 사람은 한가하게 뭐냐면은, not concerned about strength of US dollar. 미국의 달러가 강해진 거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자기는 우려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미국 경제 괜찮다 이거야.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예? 이게 세계가 기축통화를 그러니까는 수용을 해줘가지고 쓰는 나라에 지도자가 할 소리가 아니죠. 기축통화 국가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만 좋으면 된 거야. 남이 고통받는 거, 쟤네는 굉장히 고통스러운가 봐. 꼭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달러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쓰고 싶겠냐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그렇죠? 최근에 거기다가 뭐냐면은, 마크 모비우스라고 있죠. 이 사람 그러니까 그 투자가로서 꽤 이제 그러니까 이름이 된 사람인데, 나이는 좀 많죠. 이러다 보니까. 최근 10월 18일자 기사입니다. 블룸버그에. 미국 이자율을 이 사람이 이제 계산했는데, 단순 계산한 겁니다. 제가 볼 땐 테일러 준칙 가지고 계산한 건데,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는 잡으려면은 금리를 한 9%까지 그러니까 올려야 될 거다. 인플레이션 지금 8%대잖아요. 8%대. 그걸 잡으려면은 금리 한 9%까지 올려야 되는 것이 계산을 해보면은 아주 단순 계산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무슨 얘기가 냐면, 인플레이션 잡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됐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CNN 이제 기사입니다. CNN 기사는 뭐냐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이런 기사예요. 네? 아무도 그러니까는 연준이 이 인플레이션을 신속하게 그러니까는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 7개월 동안 그러니까 금리를 막 빠르게 올렸지만은 뭐 별로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것 같지 않다 이거죠. 이런 회의가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10월 달 거나 11월 달 물가는 한 6%까지 일시적으로 떨어질 것 같은 과거에 얘기를 했지만 두고 봐야 되겠지만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지금 11월 1일 날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 FOMC가 예정돼 있잖아요. 11월 1일 날 첫날에요. 그때 0.75가 최소한 올린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12월 때는 0.75 또 올릴 거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건 지금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렇게 인플레율이 특히 뭐냐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그 고민하는 것은 핵심 인플레율인데 핵심 인플레율은 9월부터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지난 그러니까는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최고치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인플레율이 안 잡히고 있느냐와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했잖아요. 미국의 인플레는 뭐냐면 서비스 분야로 완전히 불이 옮겨갔다. 서비스 분야는 결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전히요. 근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실제로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2010년부터 19년간 연평균 저축률이 한 8.2%였었습니다. 자기 소득에, 가처분 소득에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소득 중에서 한 8.2%를 소득을 했어요. 아니, 저축을 했어요. 했는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저축률이 크게 급등을 했죠. 왜? 쓸래야 쓸 수가 없었으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못하니까는 억지로 저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축액이 많이 모아진 거야. 본의 아니게.
돈을 못 썼으니까는, 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막 쓰다 보니까는 저축률이 쭉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데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리볼빙이라는 게 있죠. 자기가 상환해야 될 돈 중에서 그러니까 일부는 남겨둬가지고 그걸 이자 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쓰는 거 다 상환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 리볼빙의 증가율이 두 번째 줄에 빨간 박스로 해놨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 4분기부터 두 자릿수로 계속해서 이게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높은 증가율이요. 그러니까 리볼빙 하는 것은 대개 우리가 이 금리가 높잖아요. 카드 금리가요. 그리고 리볼빙 금액이 보게 되면 실제로 보게 되면 올해 6월달 이후에 여전히 그러니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금액을 한번 봐보세요. 증가하는 금액을 보게 되면은 2021년 말보다 한 1,100억 달러 정도 더 증가한 거예요. 리볼빙 금액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빚내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한 1,100억 달러 정도요. 그런데요. 미국이 지금 그러면 이렇게 과소비를 하고 있느냐를 실제로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그냥 미국의 가계부채입니다. 미국의 가계부채인데 학자금 제일 위에 있는 그 그림이 학자금 대출액이고요. 이게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한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밑에 회색이 뭐냐면 기타 부분이고 세 번째 밑에 있는 분홍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주황색이라고 해야 됩니까? 노란색 비슷한 거예요. 이게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근데 이게 단위가 조달러거든요. 0.86 조달러니까 8,600억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말에 9,300억 달러였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2019년 말수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과소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맨 밑에 연두색이 뭐냐면은 자동차 대출입니다. 자동차 구입할 때 많이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그게 좀 증가를 했죠. 그러니까 학자금 대출하고 자동차 대출이 좀 많이 증가를 했고, 가계부채가, 신용카드는 그렇게 많이 안 증가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조금 아직도 여전히 낮은 상태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을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실제로 개인들, 미국 가게들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축액 있잖아요. 총 저축액이요. 이게 단위가 뭐냐면은 10억 달러입니다. 단위가, 이 수치의 단위가요. 그러니까 맨 윗줄에 8024라는 것은 뭐냐면 8조 240억 달러입니다. 242억 달러라는 얘기예요. 그 밑에 6554는 뭐냐면 6조 5541억 달러라는 얘기고요. 단위가 10억 달러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는 개인들이 저축한 금액입니다. 분기별로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터졌을 때부터, 팬데믹이 터졌을 때 1분기부터 쭉 해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1분기까지 쭉 이렇게 간 겁니다. 실제로 저축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저축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예, 소비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는. 그럼 과거 추세 속에서,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019년까지, 아까 2010년부터 19년까지 저축액, 평균 저축액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는, 원래는 그러니까 2020년 1분기에는 한 5조 달러 정도 저축을 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한 8조 달러 이상 정도가 저축을 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3조 달러 정도가 더 많이 저축을 된 거죠. 팬데믹 동안에 쓰지 못한 거지. 예? 그 금액을 쭉 누적적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는 어느 정도 지금 아직도 그러니까는 과거 추세보다도 저축액이 지금 그러니까 많이 되고 있는 거냐면요. 7조 달러 이상이 그러니까는 7조 달러 이상이 저축이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7조 달러 이상이.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돈을 그러니까 앞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7조 달러면은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저축액이 과거 추세선보다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그림에서 줄어들었잖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많아야 한 7,700억 달러, 8천억 달러가 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7조 달러가 넘으니까 지금 누적으로 쌓아놓은 저축액이요. 예금액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한 10분기 정도 더 그러니까는 10분기 정도 더 쓸 여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10분기 정도. 그러니까는 미국의 소비가 잘 안 꺾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소비가 안 꺾이니까 인플레가 잘 안 잡히죠. 예? 금리 저렇게 올려도. 그렇죠? 자,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이 제일 잡히지 못하는 요인 하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이거 봐보세요. 유럽에 지금 보게 되면 막 파업들이 굉장히 가죠. 물가는 엄청 올라서 그런데 임금은 안 올리니까 죽겠다고 하면서 프랑스에서도 파업하고 벨기에에서도 파업하고 영국에서도 파업하고 독일은 별로 잘 안 들리던데 지금 보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영국이 오늘 발표됐죠. 9월달께요. 10% 다시 넘어섰어. 8월달에 그러니까 9.9로 약간 둔화가 되는 것 같더니만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독일은 그러니까는 8% 밑으로 7%대나 올라가다가 10%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프랑스는 가장 낮은 인플레율이 낮은 나라인데 유럽에서 낮은 나라거든요. 프랑스는요. 예를 들면 에너지 원전의 의존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프랑스도 막 지금 파업하고 난리잖아요. 지금요. 예? 죽겠다고. 그런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과거 금융위기 전에는 연준이 그러니까 주택시장이 뜨거워지면서 금리를 쫙 올렸어요. 17차례나. 17차례나 올려가지고 4. 당시에 그러니까 한 4.25%를 올렸어요. 25%포인트를요. 예? 425bp 정도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시장 금리들이 안 올라가졌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집값 가열을 못 잡았다 그랬잖아요. 못 잡았다잖아요. 시장의 금리를 같이 밀어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주택시장 과열을 좀 진정시킬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지속되다가 펑 터진 거죠. 예?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번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는 같이 시장 금리도 열심히 올라가지더라 이거예요. 시장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동안에 풀렸던 돈들이 값싼 돈들이 제로금리하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하면서 엄청나게 공급된 돈들이 레버리지를 일으켰다 그랬잖아요. 레버리지요. 차입을 통해서 빌려가지고 막 투자가 막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붕괴되고 있는 거야.